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이만원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에도 가을 네, 느낌이 물씬 나나요? 네, 이제 뉴욕도 쌀쌀하게 가을이 찾아온 분위기입니다. 네. 항상 임 네, 특파원에게 이런 질문하면은 이 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간밤에 끝난 미국 금융시장 상황, 확실히 낙폭이 그렇게 크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뭐 오히려 다우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고, 채권 외환 시장들,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신호들이 많이 나온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한번 쭉 살펴봐 주실까요?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이제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 안팎, 1% 안팎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장중에 이제 연 저점을 기록을 하는 등 중요한 지지선을 조금 붕괴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1.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52주 고점 대비 20.8%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에 이어서 이제 다우마저 약세장에 공식적으로 진입을 한 셈입니다. 다우가 지금 장중 연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오늘 전장 대비 1%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1.03%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연 저점을 하회를 했습니다. 장중에 지난 S&P 500 지수가 지난 6월에 찍은 저점이 3,630선, 36선인데요. 장중에 S&P 500 지수가 3,644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 6월 베어마켓 저점에 거의 근접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연저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 가장 작은 폭으로 빠졌습니다. 전장 대비 0.6%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 이제 1,800선이 붕괴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시장 요동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영국발 금융시장 대혼란에 따라서 채권시장 급격하게 움직이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 20bp 이상 상승을 하면서 4%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트렌치인 미국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4.3%를 초과를 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오늘 다시 한번 썼습니다. 네, 달러화는 지금 정말 파괴적인 수준의 어떤 초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파운드화가 오늘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달러 지수가 지금 114선도 치솟았습니다. 장중에 114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요. 20년 만에 가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1월 WTI 가격이 전장 대비 2.5%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76.71달러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에 직격탄을 받아서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보고 있는 숫자들이 진짜 다 그 시청자 분들께서 다 익숙하지 않은 그런 숫자들이 계속 보여서 아, 저 숫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그렇게 혼동스러운 시간인데요. 영국이 결국 파운드화가 거의 며칠 사이에 한 10% 빠진 것 같아요. 그 영국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지난주 중반에 FOMC를 잘 넘겼다 싶었는데요. 진짜 폭탄은 영국 쪽이었습니다. 이 주말부터 영국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 파운드화는 오늘 뉴욕 시간에 사상 최저치로 추락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감세한 정책과 또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서 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치로 추락을 한 상황이고요. 파운드 달러 환율이 이제 1.038달러까지 추락을 하면서 사상 최저치로 내렸습니다. 오늘 이제 전일 장부터 해서 이제 뉴욕 장중에 이
영국 외환 시장에서는 이제 플래시 크래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파운드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이제 정말 너무 보기 어려운 이런 숫자가 나온 이런 플래시 크래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파운드화의 약세에 따라서 영국 중앙은행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오는 1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파운드 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파운드 약세의 여파는 미국 달러와 그리고 전 세계 채권 시장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영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엄청난 이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1994년도에 앨런 그린스펀 미국 전 연준 의장이 재임했을 때 당시 나타났던 이 채권 대학살 현상이 영국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2년물 영국 채권 금리, 길트 금리가 이제 40bp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50bp 이상 장중에 폭등을 했는데요. 전 거래일에도 이 2년물 길트 금리가 40bp 이상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일간은 영국 2년물 금리가 거의 1%포인트 가량 폭등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25bp 이상 오르면서 4%를 돌파를 했습니다. 영국 10년물 길트 금리가 4% 돌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예. 사실 정말 숫자들이 아까 김준성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 숫자가 맞나 싶은 이런 숫자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영국 금융시장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른 나라로 글로벌리하게 좀 확산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미국 내 이제 월가의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영국 채권 시장의 엄청난 셀오프, 바로 미국 채권 시장으로 오늘 그대로 전이가 되었고요. 또 이 영국 파운드화의 폭락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이제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가 114선을 더 돌파를 했고요.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면서 이 강달러 추세가 이 증시 전체를 세계 증시 전체를 위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 강달러가 이 뉴욕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에 대해서 오늘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 달러화의 엄청난 강세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에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업의 부진은 결국 이제 뉴욕 증시에 좀 결국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주식 전략가이자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이크 윌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정도 추세의 강달러는 일종의 금융 혹은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 추세가 거의 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셈입니다. 마이클 윌슨 수석 같은 경우 S&P 500 지수가 추가 조정을 받아서 이 3,000대 초반까지 또 추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S&P 500 지수가 3,400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금리의 급등이라든지 달러 강세에 따른 코퍼레이트 아메리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S&P 500이 3,000대 초반으로도 내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시기상조로 움직이는 것은 자칫하면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환율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환율에서 시작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추세가 환율이 이런 식으로 강달러가 되면은 세계 경기 침체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중앙은행들이 좀 공조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일방적으로 환율이 가는데 좀 공조해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빅스가 이제 다시 올라서 30대를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1년간의 그 최고점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빅스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오늘 이제 영국발 금융 불안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요동치면서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도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마감 무렵에 빅스 지수가 전장 대비 7% 이상, 7.8% 이상 상승을 하면서 32.26선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지난 6월에 베어마켓 랠리 저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는 이 재앙적인 강달러 수준,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한 투매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시에 대해서 외신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월스트리트가 throw in the towel이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월가가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좀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제 뭐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제 모든 자산을 팔아치우는 sell everyth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빅스에 관련돼서는요. 그 지금 30 정도 좀 넘어서 네. 지금 저번에 6월에 그 고점, 그다음에 1년 내에 이제 최고치를 가기는 했는데 그 팬데믹 처음에 하실 때 48에서 50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 어제 옵션 트레이더 오래 했던 그 케빈 그 대표님은 50에서 80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30에 있는 게 자기는 의아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오늘 2부 시간에 그 얘기를 네. 더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2부 앞부분에 한 2, 30분 동안 이 옵션 시장이 보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옵션을 꼭 트레이딩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에 좀 한꺼번에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도 영국이지만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표 주가 지수가 이제 전쟁 개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현지 시간 장중에 이제 러시아 대표 주가 지수가 7% 이상 급락을 하면서요. 2000선 아래로 추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 러시아 내부에서 극심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동안 사실 러시아가 전 세계 증시가 내려갔지만 그렇게 그래도 좋게 유지됐다고 우리가 상당히 잘 버텼죠, 예, 자주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역시 이 동원령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이제 계속적인 그 이제 코멘트들 하고 계시는데 계속 매파적인 발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이제 영국발 혼란에 여기다 더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보스턴 연은 총재와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오늘 한 심포지엄에 참석을 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요. 그렇지만 가계와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이전보다 강하고 또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를 할 때 경제적 타격은 이전보다 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라펠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시장이라든지 대중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를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연준의 이 인플레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발언에 나섭니다. 연준의 이 긴축 의지도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할 이번 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미국 경제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들, 오늘 나온 지표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좀 이제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두 가지 경제 지표 발표됐습니다. 모두 다소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폭을 시켰는데요. 우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를 한 전미 활동 지수가 보합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가 딱 제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전달 수정치였던 0.29에서 이제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이제 플러스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보다 개선이 됐다라는 의미고요. 제로를 의미를 하면 이제 장기 평균 수준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전달보다 전미 활동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한 달 만에 경기가 조금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또한 오늘 지표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댈러스 여는 관할 지역의 제조업체 관련 활동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17.2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이제 업황 위축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 5달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번 주 많은 경제 지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번 주에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2분기에도 이제 성장률이 이전 기록을 했었던 예비치 수준을 유지할지를 봐야 할 거고요. 이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연준이 중시하는 PC 물가 지수,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측면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많이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는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할까? 네. 백투더 베이직해서 이 경제 지표를 좀 그 유심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종목도 이제 또 장이 워낙 약세다 보니까 어느 종목이 어떻게 이제 상대적으로 변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 관련돼서 또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섹터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S&P 500 구성 종목 중에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섹터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빅테크는 혼조 흐름 나타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각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고요. 구글 또한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아마존과 테슬라는 소폭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1% 안팎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 엔비디아라든지 메타 플랫폼스는 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참 요즘 최근 이제 그 9월 FOMC 이후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마켓 맵 같은 걸 봤을 때는 빨간색이 아무래도 초록색보다는 네. 많은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점점 더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소식 자세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